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오늘장 볼 때는 오늘 무난한가 보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궁금한 점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과연 삼성전자의 이 막판 급등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군들의 대표주자가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교체가 벌어지는 것인가? 김정수 운용역의 시각으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인수 전문가님을 좋아하는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김정수 운영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증권이나 건설, 유통 이쪽 오래 안 봤는데 다들 신고가더라고요. 잘 가던 종목군들이 확 꺾여 있고 오늘 시장 이런 변화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좀 근이 같다라는 신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주도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방산주하고 조선주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가용현금을 좀 늘려놓고, 여기서 이제 가용현금이라는 거는 어떤 하락장, 급락장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금 쏠림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산주나 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따라가지 말고 좀 2,350 밑에 좀 샀던 거는 이익을 좀 병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특정 섹터 쪽으로 자금이 쏠린 신호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난주 후반에 집중적으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잖아요. 하나 에어로스가 요렇게 차트 흐름을 보였던 상황에서, 현대 로템이 이렇게 신고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전력주들도 계속 신고가 가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오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그때 드렸었을 때 잘 와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계속 방산주하고 조선주의 그 당시에 현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야 반도체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반도체 쪽 관련되어서 이제 좀 바닥이 좀 돌아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불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이 전략은 그 현재감을 보셨던 분들은 잘 와닿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2, 3일이 지났잖아요. 2, 3거래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와닿죠. 그죠?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와 있는 이 현재 가격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은 저는 늦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제 원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돈의 구조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해서 이제 2023년도 7월 말에서 8월 달 초에 이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이 슈팅이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AI 반도체, 하이닉스 쪽으로, 한미 반도체 쪽으로 교체가 되는 이런 구간을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이런 구간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 가용현금을 주도주가 좀 확인이 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면 그 자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가 제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전주나 전력주도 놓쳤으면은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건설기계 하면 된다고 했죠.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나 전진건설 로봇. 그죠? 기억나시죠? 자, 한번 잘 한번 봐봐요. 자, 지난주의 상황과 오늘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제일 좋게 생각했던 주식이 오늘 제일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답이 없다고 생각한 주식들이 드라마틱하게 좀 반등 나온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야 되는 거지. 현재 시장의 이 흐름을.
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게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뒤통수를 때리고 반등 나와요. 지금 시장은. 잘 기억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차분하게 야금야금 그러니까 지지도 좀 잘해주고 이런 상승이 아니라 뒤통수를 팍 때리고 반등 나오는 시장인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얌전하게 반등 안 나와요, 여러분. 얌전하게 반등 안 나오고 일부러 직전 저점을 빼고 반등 나옵니다. 빼고. 우리가 주식은 저점을 지켜주는 게 좋잖아요. 저점을 지켜주고 고점을 좀 높여가는 게 좋잖아요. 저점을 깨고 손절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시장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자동차 쪽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시장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뒤통수를 때리고 반등 나오는 시장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뭐 재무 분석을 하고 그러셨던 정석적인 방법을 하시다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엇박자를 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는데 이 주식이 차분하게 직전 저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전저점을 깨고 손절하면 그때부터 반등 나오는 시장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쪽에서 이 현대자동차도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을 많이 보였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이 LNF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한 달 가까이 지켰던 자리를 깨고 나서 반등 나오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패턴인 거예요. 전저점을 일부러 깨야 반등 나오는 시장.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저점 아래에서의 저가 매수 형태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직전 저점이 이렇게 있으면 직전 저점이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이면 10,000원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일부러 9,000원까지 뺀 다음에 반등 나오는 시장이라고요. 왜 그럴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돈이 막 한 20조, 30조 막 이렇게 넘치는 시장은 막 아무 주식을 사도 돈을 벌거든요. 근데 시장의 규모 자체가 한 8조에서 9조 정도 내외에 있으면 10,000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11,000원 먹으려면은 1,000원 1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못 먹으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이 큰 문제는 없는 거야. 그 기업의 어떤 본업과 관련. 우리가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가 막 실적이 박살난다거나 뭐 반도체 쪽을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슨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생태계 박살낸다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가 그냥 산업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게 그냥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지금 시장은 뭡니까? 다 이슈를 던지는 거죠. 관세와 관련돼서 폭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 다음날 트럼프가 주식 사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이 관세와 관련돼서 언제든지 손바닥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을 11,000원까지밖에 올릴 생각이 애초에 없는데 투자 주체들은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12,000원, 13,000원까지 주가를 띄울 만한 지금 시장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 10%밖에 못 먹으니까 일부러 9,000원, 8,500원까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고서 반등 나오죠. 근데 10% 수익이 아니라 15%, 20%, 25%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 좀 구조적인 변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밑에서는 전저점을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깨는 게 지금 제가 오히려 반등 나온 주식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뒤집으면 위에서는 또 정반대인 거예요. 자, 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점 돌파가 된 다음에 이 돌파가 되는 게 좋잖아요. 이 정도점 돌파되고 나서. 그죠? 돌파가 된 게 좋죠. 근데 돌파되고 나서부터 빠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 거래대금이 증가해가지고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서 위에 있는 쪽으로만 다 쏘는 게 아니라 280대에서 지금 2,600대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밑에 있는 주식들도 낙폭이 심하면은 그쪽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수익을 얻다 보니까 이 고점에 있는 주식들 쪽으로 자금을 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먹으니까 뭘 유발시키는 거냐면 슈팅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단발 슈팅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냥 슈팅 나왔다 그냥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되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주식이 위험한 주식인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BH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고가를 좀 돌파하거나 쭉쭉 뻗어야 되는데 요런 주식들이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이게 어제까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주식이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부터 한방 스포내죠. 전고점을 돌파한 주식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직전 고점을.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러느냐가 아니라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시장의 어떤 이 트렌드가 현재 이 2607까지 갖다 놓은 이 종합주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 주체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냐면 직전 저점에 있는 주식들은 일부러 저점을 깨면서 수익을 얻으려고 취하는 방법을 쟤네들은 취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점에 있는 주식을 일부러 전고점 돌파해서 그 다음에 차트 이뻐지면 그때부터 신고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시장 구도가 지금은 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좀 스킬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청개구리 감성이 좀 있어야 돼.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악재가 나오거나 트럼프가 겁을 주면 아싸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너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돼서 급락이 나오면 너 그쪽 살려야 되잖아.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약간 립 서비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구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제일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주하고 이제 증권주 관련된 건데, 증권주도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는데, 대체거래소 생기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육성 발언들은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력 대통령의 후보도 지금 현물 ETF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코멘트를 좀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끝날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 이후에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 단순히 어떤 테마 자금으로 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에 대해서 돈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택을 이번에는 증권주도 좀 편입을 이번 시장에 선택을 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시장의 어떤 이 자금의 쏠림 자체가 크게 네 가지에서 나와야 됐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배터리하고 바이오 얘네들 가운데서 일단 반도체가 오늘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도 나오면은 이건 반도체 쪽으로 주도권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배터리하고 자동차하고 바이오가 서로 밸런스 싸움을 할 거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급등 나오면 자동차가 빠지고, 자동차가 급등이 나오면 바이오가 빠지고, 바이오가 급등이 나오면 자동차나 배터리가 하나 급락이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 반도체는 멀쩡하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확정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신호가 오늘 조금 일부 만들어졌는데 이 연속성이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주나 방산주나 그 다음에 원전주, 전력주, 건설기기 이 다음으로 지금 머니들이 증권주를 선택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올라서기는 했는데 이쪽에 만약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좀 증권주 편입도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좀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성우 투자하세요.